좀 어렵거나 정말 핵심적인 부위는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역시 장자의 매력은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그냥 툭 재밌는 이야기 하나 딱 던져주면서, 그러니까 니들 재밌으면 곰곰이 생각해봐. 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었잖아. 이런 대회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여순 임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순은 그 장자 안에서 이래저래 자주 인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 긍정적인 때도 있고 좀 부정적일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이제 장자 노자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라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렇기 때문에 여수는 좋은 분이야, 성군이냐 못 봐놓고 무조건 찬양하거나, 아니면 여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무조건 부정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여순이 그래도 육아에서 말하는 최고의 성군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이제 그들을 신하였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임금은 순임금이 신하였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언행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어서 후계자로 양성을 하죠, 사실상. 그러면서 자기 두 딸을 그뒤 시집보내버려요. 딸을 둘이 줘요. 그래서 신하이지만 마치 어떤 고문이나 자문처럼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이 순임금이, 그러니까 아랫사람이죠. 신하죠. 사실 순임금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훗날 선양 받기 전까지는. 근데 그 순임금이 우임금, 여임금한테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당신이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원칙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식으로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오만하게 굴지 않는다. 첫 번째.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약자 저희들 무시하고 넘어가고 다른 대중에게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관리들이 아니라 군피반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가슴 앞에 여기고 살아남아있는 외로운 아이들을 어이ppe 여기며 남편 죽어서 홀로 사는 부인들을 애처롭게 여긴다. 이런 등등이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복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 개념에 해당되는 걸로서 기본적으로 통치자라면 해야 할 어떤 최소 불가결한 덕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전형적인 육아의 인정한 정치 혹은 인도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순임금은 뭐냐? 아우,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박수를 쳐요. 그런데 너무 한국은 건 많지. 임금은 진짜 통치자는 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대원칙을 갖고 있어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개발진 사안에 하고 있으면 진짜 큰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한데 뭔가 좀 아니다 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한가 볼게요. 여임금 당신이 하늘의 덕을 세상에 베풀어서 세상이 평안함, 안정함이 다 이렇게 산출되어서 세상에 만연된다면 부인 따로, 얘기 따로, 뭐뭐 따로 그걸 보살필 필요가 없어요가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구는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해와 달이 비출 뿐이지 해와 달이 사계절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달이 찼다 기울었다 하면서 사계절의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사계절이 돌아가듯이 그것은 뭐가 같냐면 밤과 낮이 일정하게 운행되면 알아서 구름이 끼었다 해가 나왔다 그 다음에 비가 뿌려지고 순조롭게 되듯이 그러면 되는 거지. 통치자가 하는 일은 그 뒤엔 그런 디테일한 일을 다 하면 안 됩니다.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갑한테 맡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뭔 부가 있어요? 하여튼 뭐 등등 그렇게 맡기지 당신이 일일이 나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물론 장자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이야기를 바탕으로 결론! 육아에서 말하는 최고의 성군인 두 양반이 결론 둘이가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천지일 뿐이다. 사람의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 살라고 하지 말고 천지가 어떻게 하고 있지? 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천지가 뭐 한다고요? 만물을 만들고 낳고 키우지만 지 것으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는 그 정신만 이어받으면 세상은 저절로 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 여기 그 천지를 본받는다는 게 왜 중요한가를 좀 설명드릴게요. 가령 육아 공자가 주장하는 인의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만드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덕목이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그 덕목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외역되거나 임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말하는 진리고 사회를 이끄는 근본적인 원리라 하는 그것을 뽑아내는 방식이 하늘과 땅으로 대변되는 자연 스스로 그러한 현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걸 추측해서 귀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장사상을 그 어떤 불교에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만은 자연 철학, 자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칸트처럼 뭐 이성 비판, 먼 비판, 먼 비판 머리로 막 이론을 해서 조직해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러잖아, 땅이 이러잖아. 그 안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 그래서 삼남만상이 크게 보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얼마나 설명이 쉬워요. 사람 거꾸로 그려놓으면서 이거 봐라,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고 불안정하니 우리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걸 못 깨우치고 있어. 이렇게 그 설법하거나 설교하는 게 우리 장자의 스타일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근데 뭐가 기준이라고요? 천지 그걸 하나 주면 하늘천이고 달리하면 그것이 천연이고 자연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든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인간이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진리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의 선택상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책이죠. 이 책을 누가 썼어요? 양혜석이가 썼어요. 여러분들 양혜석이가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쓰고 싶은 말에 몇 퍼센트나 써졌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말로 표현하면 또 그것이 또 깎여 나가요. 그게 책이에요. 책은
방편이고 도구지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자 장자는 경전을 쓰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언행을 했는데 제자들이 정리해서 그걸 남겼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책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특히 종교를 우리가 바라볼 때 현대에 이건 이를테면 그 절대자의 말씀이고 뭐니 한 글자도 바꾸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충격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책 다 쓰레기야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장자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를 소중하게 여겨요. 도는 이때 말하면 도는 제자 백가들이 말하는 도까지 다 포함해서 좀 속되게 표현하면 기나 고동이나 다 떠들어대는 도. 이 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귀하게 여기는 요인이 뭔 줄 알아요? 책에 쓰여 있으니까. 아니 순자란 책이 함의제란 책에 원무의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장자는 아까 뭐에 근거하자고요? 천지 실제 우리 대장이 운행한 데서 우리는 진리를 차지하는데 사람들이 책에 얽매여요. 책에. 그래서 탁 던지는 말이 사람들이 도를 귀하게 여긴 것은 책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책이라는 것은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말이라는 것은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뜻을. 근데 인간이 갖는 뜻, 생각이라는 것은 완벽하냐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근저는 이루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밑바탕을 이뤄요. 하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을 듣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뭐 올바른 것이다 아니다 등등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바로 뜻이고 그 뜻을 말로 표현하고 말을 표현한 게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이라는 것은 저 앞에 있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본 진리를 파악하는 그 자체로부터 보면 뜻을 거쳐서 말을 거친 다음에 이 우리 장자 같은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장자의 제자의 기록을 거쳐서 그 기록을 거친 다음에 양해석이의 해설을 거쳐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지금 장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에서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제 장자책 열심히 읽되 저 책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일서 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예요. 진짜. 저도 거짓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겸손하지 않아.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장자가 던져주는 말이 뭐냐. 자, 칠판 한번 볼래요? 우리가 눈으로는 형태와 색깔을 봐요. 귀로는 이름은 결국 언어입니다. 언어와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눈과 귀, 우리 이것에다 이목, 견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이목과 견문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의 밑바탕이자 생각의 자료이자 근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도가 어떤 모습일까요? 없어요. 색깔은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없어요. 이름이 있으세요? 없어요.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그게 도예요. 근데 그 도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쉽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캐치할 수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지 뜻, 지 생각으로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걸로 말로 떠들었더니 제자들이 기록해서 책으로 나왔어.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죽자사자고 사람들이 매달리고 야 우리 스승
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견매편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 똑같이 살아가라고. 이게 무조건 이게 진리야. 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 말이 맞냐는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말은 그 가까운 게 뭐냐. 나는 그 언어와 책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제시하기를 뭐라고 그랬어? 뭐가 기준이라고? 내가 기준 아니야. 책이 기준 아니야. 천지가 기준이야. 여러분들이 명상하면서 천지를 봐.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겠대. 자, 여기까지 말하면 나도 말로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도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재미없죠? 아니요. 재밌어요. 그래요? 이렇게 안 먹혀 들어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장제가 그래 알았어. 그럼 재밌는 이야기로 내가 바꿔줄게 하면서 예, 응?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갔는데 아직. 우리가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뭐가 다 여기까지 와버렸대? 자, 우리가 지금 6장 이거가죠. 자, 제가 하는 말은 뒷장 거 잘못 말했어요. 근데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책을 굉장히 사람들은 소중히 여긴 것은 아니 아까 좀 뭐 있었는데 이게 맞대? 공자의 책. 맞다. 자, 공자가 책 좋아하는 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자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전설에 가면 주역이에요. 주역을 얼마큼 좋아했냐면 가죽끈으로 묶어놨는데 가죽끈이 몇 번 끊어졌다고 그러더라? 끊어져서 그때 3인왕선 1, 2, 3 아니에요. 여러 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 번.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다른 책들도 좋아했겠죠. 그래서 전설적으로는 육경을 공자가 쓴 것은 아니지만 육경을 최대 판본을 정착하거나 육경을 정리한 사람이 공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경, 서경, 그런 예울 필요 없어요. 그렇든지 우리가 책이 쓰레기라고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 멋멋이란 건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라고. 근데 갑자기 12경이 나와요. 자, 서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위서란 말 들어보신 분? 위서. 예, 위서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위서는 뭐냐면 저 경전의 경은 시줄인가 날줄인가 그거라면 위는 이렇게 하는 게 경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뭐고?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가 경이고 하나는 위고 그래요. 둘이가 표리를 관계를 이루면서 설명하는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경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의 책을 위서라고 하는데 쉽게 따지면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위서는 대부분 위작이나 가짜가 많긴 해요. 후대에는. 그러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자가 육경과 육경에 대한 설명 그걸 합치면 12경이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들고 옛날에 그 노자 그러니까 국립 도서관 관장을 지냈던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뭔가 물품을 아카이빙한 창고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속칭 말한 도서관장이라 합시다. 도서관 국립 도서관장을 지낸 노자를 찾아가서 내가 12경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걸 좀 기증할 테니까 그걸 좀 받아달라고 하니까 노자가 뭐라 했겠어요? 어떤 책인데 설명해 보세요. 하니까 이제 장자가 시경은 이렇고요. 뭐고 한참 설명해가 스톱! 너무 길어요. 줄여봐. 딱 줄이면 뭐겠어요? 공자의 말을 딱 줄이면 뭐겠어요? 인의예요. 한말로 이 12경은 인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인의가 사람의 본성입니까? 아니 당신이 설정한 육아에 설정한 개념입니까? 하니까 공자는 본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노자가 본성 아니야. 그건 잘못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봐 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마음속으로 외부 사물과 더불어서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아울러 사랑함. 이게 이니까 의일까요? 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땜이 없음. 사사롭게 챙기는 것이 없는. 그게 뭘까요? 인의에서 의예요. 인과 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노자가 일적으로는 이 말은 그럴싸하네.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인의를 억지로 본성이라고 주장한 것보다는 그래도 본성은 아니어도 이 말은 참 좋네요 라고 인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공자님 사땜을 없애겠다고 막 고집피는 것 자체가 사땜이에요. 사사로운 욕망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사땜을 없앤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대요.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 사랑 자체를 잇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천지에는 자연스러운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거나 그대로 존중하면 저절로 세상은 좋아져요. 지금까지 했던 무의 이야기예요.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인, 의 내세울 필요 없어요. 인의보다 우리 그 9개 단계 기억하세요? 우리가 유교에서 팔조목이 있듯이 불교에서 팔정도가 있듯이 8이 모여서 하늘 헷갈렸다. 하늘 도덕 인이 8가지가 있었었죠. 그렇게 쑥 내려가면 대평이 되는 거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 12경 따위는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인이라는 것도 좀 던져버리세요. 인이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도덕이고 도덕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천지예요. 천지 대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네 스스로 느껴보고 행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와 공자가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눴었느냐 어쩌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Who knows?